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준이와 사귄 지 2년, 프로포즈를 받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민준이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예식장을 예약할 때였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서 보여줬더니 민준이가 말했어요. 결혼해줄 때 고맙게 생각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그런데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어 넘겼지만 가슴 한 구석이 싸늘해졌어요. 그 뒤로도 비슷한 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가 날 만난 건 행운이야. 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그때마다 불편했지만 참았죠. 결혼 준비하느라 예민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진짜 문제는 결혼 비용 이야기가 오가면서 터졌어요. 저는 주변에서처럼 양가가 나눠서 부담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민주는 요즘은 남자 쪽에서 많이 안 낸다며. 최소한만 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식장 비용은 물론 스튜디오 촬영부터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거의 모든 비용을 우리 집에서 부담하게 됐어요. 저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이렇게 되면 우리 쪽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랬더니 민준이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게 여자 역할 아냐? 원래 신부 쪽에서 더 내는 거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 모은 돈을 제 결혼식에 쏟아붓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묵묵히 지켜보셨고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셨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민준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빠,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민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결혼식을 작게 하든가. 네가 이것저것 욕심내서 그런 거잖아. 저는 멍해졌습니다. 욕심낸 건 제가 아니었거든요. 민준의 친척이 얼마 전 결혼식을 크게 치른 걸 보고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라며. 모든 걸 직접 고른 사람은 민준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 한 달 전쯤이었어요. 민준과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며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민준은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시작했는데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 이름이 나왔어요. 순간 귀가 쫑긋 섰죠. 그리고 잠시 후 민준의 웃음 섞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야, 나도 알아. 근데 걔는 나 아니면 결혼 못해. 나이도 있고 조건도 그렇잖아.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저는 재빨리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민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봐주는 거지. 걔 집안도 별로잖아. 그래도 순하니까 결혼하는 거야. 친구가 뭐라고 말하자 민준이가 다시 웃었어요. 맞아. 그냥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통화 내용을 끝까지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녹음 파일을 계속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죠. 저는 2년 동안 민준이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미래를 꿈꿨어요. 근데 민준이에게 저는 그저 만만한 대상이었던 거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모든 걸 취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결혼했다간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죠.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민준이는 불쾌한 표정으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거야? 저는 준비해둔 블루투스 스피커를 켰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민준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걔는 나 아니면 결혼 못해. 나이도 있고 조건도 그렇고. 민준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빠가 친구랑 통화한 내용이잖아. 민준이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죠. 아니, 이건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 같지 않던데?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솔직히 내가 봐주는 거지. 걔 집안도 별로잖아. 민준이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어. 친구 앞에서 괜히 허세 부린 거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안 할 거야. 민준이 눈이 커졌어요. 뭐? 지금 농담하는 거야?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아니, 진심이야. 나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파혼이야. 민준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 미쳤어? 결혼식이 내일인데?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잖아. 내일이면 늦으니깐. 민준이는 제 팔을 붙잡았죠. 잠깐만, 얘기 좀 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준비했잖아. 하객들도 다 오는데.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어요. 그건 각자 알아서 처리하면 돼. 오빠 쪽 하객은 오빠가 직접 연락드려.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정말 후회할 거야. 나 아니면 넌 평생 혼자 살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오빠랑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 민준이는 더할 말이 없었는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놀라셨지만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자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결혼식 취소 통보를 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하객들에게 연락하고 예식장에 위약금 내고 신혼여행도 취소했죠. 돈은 많이 날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어요.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응,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정말 그랬습니다. 결혼 전에 민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게 천만 다행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찔하지만 그 통화를 듣지 못했다면, 그 녹음을 남기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얼마 전 누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안 하면 어쩌려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안 하면 어때요? 잘못된 사람이랑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